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물리 실력을 올려줄 페직스 선생님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물리학 원 개념 정복 4강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물체의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때 힘이 물체의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일은 물체의 힘을 작용했을 때 물체가 이동한 거리와 물체의 이동 방향과 나란하게 작용한 힘의 크기를 곱한 물리량을 뜻합니다. 일은 보통 대문자 W로 나타내며 단위로는 줄이 사용됩니다. 다음과 같이 힘 F의 방향과 각 세타를 이루는 방향으로 물체가 거리 S만큼 이동하였을 때 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힘 F를 이동 방향과 나란한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분해하는데 이때 이동 방향과 나란한 성분을 Fx, 수직인 성분을 Fy라고 하겠습니다. Fy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0이므로 Fy가 물체의 한 일은 0입니다. 그러므로 힘 F가 물체의 한 일은 Fx가 물체의 한 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Fx는 F 코사인 세타이므로 W는 Fs 코사인 세타가 성립합니다. F가 물체의 한 일은 Fs 코사인 세타이므로 세타의 범위에 따라 일의 부호가 다음 표처럼 바뀝니다. 세타는 90도, 즉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는 일이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을 이동 방향과 나란한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분해할 때 나란한 성분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경우의 일은 양수입니다. 이때에는 외부에서 물체로 에너지가 전달되며 힘이 양의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힘을 이동 방향과 나란한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분해할 때 나란한 성분과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경우의 일은 음수입니다. 이때에는 물체에서 외부로 에너지가 전달되며 힘이 음의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일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짜임이 한 일은 각 힘이 한 일의 총합과 같습니다. 그리고 힘이 물체의 한 일은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이동거리축이 이루는 넓이와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물체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우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이므로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 면적은 힘이 물체의 한 일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힘의 크기가 물체의 위치에 따라 변할 때도 그래프 면적은 힘이 물체의 한 일과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이동거리 S를 매우 짧은 구간 델타 S만큼씩 나누어주면 작은 직사각형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직사각형들의 넓이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이므로 물체가 델타 S만큼 이동하는 동안 힘이 물체의 한 일과 같습니다. S만큼 이동하는 동안 힘이 물체의 한 일은 작은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모두 합한 것과 근사적으로 같고 이는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이동거리 축이 이루는 넓이와 같습니다.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이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에너지는 일로 전환될 수 있는 물리량으로 보통 대문자 2로 나타내며 단위로는 1과 마찬가지로 줄이 사용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보통 EK로 표시하며 질량이 M인 물체가 V의 속력으로 운동할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단위로는 줄을 사용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이것을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가 V0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의 일정한 크기의 알짜임 F를 운동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후 물체가 거리 S만큼 이동하였을 때 물체의 속력이 V가 되었다면 F가 물체의 한 일 W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짜임이 일정하므로 물체의 가속도 A도 일정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을 적용하면 W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짜임이 한 일이 양수이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속력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알짜임이 한 일이 음수이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여 속력이 감소합니다. 알짜임이 한 일이 0인 경우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여 속력의 변화는 없습니다. 예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혼자서 직접 풀어보세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알짜임이 물체에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의해 알짜임이 물체에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F는 4N입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문제에 맞게 설정하고 물체에 4N의 힘을 가하면 16m를 이동했을 때 물체의 속력이 10m/s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력, 탄성력, 전기력 등의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이러한 힘들에 의해 물체의 위치가 변하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체의 위치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다릅니다. 이렇게 물체의 위치에 따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위치가 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텐셜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물체를 등속으로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과 같습니다. 보통 EP로 나타내며 단위로는 1과 마찬가지로 줄이 사용됩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0입니다. 기준 위치를 어디로 정하는지에 따라 포텐셜 에너지는 달라지지만 포텐셜 에너지의 차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에서는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값만이 의미를 가지므로 기준 위치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가해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서서히 들어 올립니다. 물체의 질량을 m,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하면 물체의 무게는 mg가 되고 물체에 가하는 힘도 mg가 됩니다. H1에서 H2까지 물체를 들어 올리는 동안 물체의 한일 W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mgh로 표시되는 물리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물체의 일을 하는 동안 물체의 속력이 일정해서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지만 mgh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변합니다. 이 mgh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물체의 높이와 관련된 에너지인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합니다. 즉, 질량이 m인 물체가 기준면에서 높이 h인 곳에 있을 때 물체에 저장된 중력 포텐셜 에너지 EP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면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보통 지면을 기준면으로 정합니다. 기준면보다 낮은 위치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이는 물체가 기준면에 있을 때보다 그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에 하는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와 같습니다. 중력이 하는 일은 물체의 운동 경로에 관계없이 두 지점 사이의 연직 높이의 차로만 결정됩니다.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의 길이가 X만큼 늘어났을 때 탄성력 F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물체가 그래프의 원점에 오도록 물체를 위치시키고 이 물체를 한쪽이 고정된 용수철에 매달겠습니다.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X1만큼 더 늘어나도록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서서히 당기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편하게끔 물체가 그래프에서 X1, KX1에 오도록 물체와 용수철을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Y좌표에 해당하는 KX1은 물체가 받는 탄성력의 크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X2만큼 더 늘어나도록 물체를 이전과 같은 속력으로 서서히 당기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편하게끔 물체가 그래프에서 X2, KX2에 오도록 물체와 용수철을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Y좌표에 해당하는 KX2는 물체가 받는 탄성력의 크기가 됩니다.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는 물체가 이동한 거리와 같으므로 힘 변형된 길이 그래프에서 그래프 면적은 탄성력이 한 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물체가 X1에서 X2로 이동하는 동안 탄성력이 한 일은 다음과 같이 그래프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같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와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는 2분의 1K X제곱으로 표시되는 물리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물체의 일을 하는 동안 물체의 속력이 일정해서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지만 2분의 1K X제곱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변합니다. 이 2분의 1K X제곱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탄성력이 작용하는 계에서 물체의 위치와 관련된 에너지인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합니다. 즉,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의 길이가 X만큼 변형되었을 때 용수철이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EP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점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보통 용수철이 변형되지 않았을 때를 기준점으로 정합니다. K와 X제곱은 양수이므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H에서 질량 M인 물체가 자유 낙하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H1인 지점을 지날 때 물체의 속력을 V1이라고 하겠습니다.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H2인 지점을 지날 때 물체의 속력을 V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기준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물체의 속력을 V라고 하겠습니다. 물체의 높이가 H1에서 H2가 될 때까지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은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의해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는데 이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높이 H에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기준면에 도달했을 때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같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이고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운동 에너지입니다. 높이가 낮아질수록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도 일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각 낙하 거리에 따른 에너지 그래프와 낙하 시간에 따른 에너지 그래프입니다. 이를 통해 물체가 자유 낙하 운동을 했을 때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각각 낙하 거리와 낙하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원래 길이에서 A만큼 더 늘린 용수철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고 가만히 놓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X1만큼 더 늘어난 곳에 물체가 위치할 때 물체의 속력을 V1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기 편하게끔 물체와 용수철을 아래로 옮기겠습니다.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X2만큼 더 늘어난 곳에 물체가 위치할 때 물체의 속력을 V2라고 하겠습니다. 보기 편하게끔 물체와 용수철을 아래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용수철이 원래 길이인 곳에 물체가 위치할 때 물체의 속력을 V라고 하겠습니다. 보기 편하게끔 물체와 용수철을 아래로 옮기겠습니다. 용수철 상수가 K일 때 물체가 X1에서 X2로 이동하는 동안 탄성력이 한 일은 감소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의해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는데 이는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A만큼 늘어났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용수철이 원래 길이가 될 때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같습니다. 다음은 변형된 길이에 따른 에너지 그래프입니다. 이를 통해 물체가 용수철에 매달려 운동할 때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마찰력, 공기 저항력 등과 같은 힘이 일을 하지 않고 중력과 탄성력과 같은 힘만을 받으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이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혼자서 직접 풀어보세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감소된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 A,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A, B는 줄에 연결되어 같은 속력으로 운동하므로 A,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소된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A,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같기 때문에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V는 12m/s입니다. 시뮬레이터에서 A, B의 질량을 문제에 맞게 설정하면 12m를 이동했을 때 A, B의 속력이 12m/s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혼자서 직접 풀어보세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감소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소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V는 5m/s입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물체의 질량과 용수철 상수를 문제에 맞게 설정하면 1m를 이동했을 때 물체의 속력이 5m/s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기 저항이 없는 곳에서 다음과 같이 한쪽이 고정된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이 있습니다. 이 용수철의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고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게 손으로 받칩니다. 그리고 물체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까지 손을 서서히 내립니다. 그러면 물체는 평형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손을 치워도 물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탄성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이 평형 위치에서 X만큼 연직 아래로 잡아당기면 평형 위치를 중심으로 X만큼 떨어진 지점들 사이를 왕복 운동을 합니다. 여기서 물체가 평형 위치에 있을 때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왕복 운동을 하는 동안 물체가 평형 위치로부터 X1만큼 떨어졌을 때 물체의 속력을 V1이라고 하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mg는 KA를 대입하고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물체가 평형 위치로부터 X2만큼 떨어졌을 때 물체의 속력을 V2라고 하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mg는 KA를 대입하고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므로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는 수평면 위에서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가 운동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식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직면 상에서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는 힘의 평형 지점을 중심으로 진동 운동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연직면 상에서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속력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평형 지점에서의 용수철의 길이를 용수철의 원래 길이로 가정하고 계산했을 때의 물체의 속력과 같습니다. 예제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혼자서 직접 풀어보세요. 물체는 힘의 평형 위치를 중심으로 진동 운동합니다.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평형 위치까지 늘어난 길이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체는 평형 위치를 중심으로 진폭 A로 진동 운동합니다. mg는 KA이기 때문에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A는 2.5m입니다. 그리고 나에서 평형 위치로부터 늘어난 거리를 X라고 하면 X는 4m-A이므로 X는 1.5m입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므로 다음 식처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평형 지점에서의 용수철의 길이를 용수철의 원래 길이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의 용수철 상수, 질량, A, X 값을 대입하면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V는 4m/s입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물체의 질량과 용수철 상수를 문제에 맞게 설정하면 용수철이 4m 늘어났을 때 물체의 속력이 4m/s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력이나 탄성력 이외의 마찰력, 공기 저항력 등과 같은 힘이 물체에 일을 하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열,
소리 등과 같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전환 전의 에너지의 총량과 전환 후의 에너지의 총량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